남편의 외도 때문에 많은 아내분들이 고민을 하시는데요. 남편의 외도를 떼어내도 다시 상간녀와 붙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건 왜 그런 걸까요? 일단 그런 원인을 분석하려면요, 세 가지가 다 분석돼야 되는데요. 첫째, 남편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어떤 상황에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 상간녀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상간녀는 어떤 상황에 있느냐,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남편의 상황이 상간녀와 같이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 상간녀한테 돈을 빌렸어. 이런 상황이라면 또 쉽게 만날 수 있는 거고, 상간녀의 상황이 지금 혼자 사는 여자야. 유부녀가 아니야. 그러면 쉽게 또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남편과 상간녀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분석할게요. 아내는 어떤 사람이며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도 중요합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남편이 상간녀를 다시 만나고 있다. 근데 남편의 인성이 개판이다. 나쁜 놈이다. 상간녀가 남편을 계속 쫓아다닌다. 상간녀 인성이 개판이다. 나쁜 놈이다. 그거는 아내분이 어떻게 막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아내분이 어떤 행동을 해도 그 둘은 다시 붙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요, 내가 낳은 새끼도 착하게 못 만들어요. 내가 낳은 새끼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시어머니가 낳고 시어머니가 키운 아들을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성격도 마음대로 못 바꾸는데 남편을 어떻게 좋은 사람으로 만들 거며 상간녀를 어떻게 좋은 인성으로 바꿔놓을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 나는 어떤 사람이며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에 집중해야 되죠. 나의 실수 때문에, 나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남편과 상간녀가 다시 붙는 일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남편을 굉장히 미워하고 남편을 굉장히 혼내는 경우 남편이 상간녀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아내분들이 남편을 계속 공격해요. 막 공격합니다. 근데 상간녀는 어때요? 당신이 이리 오세요, 저한테 오세요, 이러고 있습니다. 그럼 남편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물론 윤리 도덕적인 문제로 아내 곁에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계속 욕먹으면서 살 수 없는 일이에요. 밖에서 상간녀는 환영하고 있는데 내 아내는 계속 공격한다? 그러면 내 남편은 상간녀한테 가게 되겠죠. 그리고 그게 상간녀가 가장 기다리는 거예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간녀들이 본처한테 전화를 해요. 네 남편과 나랑 지금 교제 중이다라는 걸 알려요. 그거 왜 알렸을까요? 아내분들이 남편을 공격하고 공격을 받으면 그 남편과 상간녀가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 노림수가 있었던 거죠. 지금 남편을 공격하고 계십니까? 지금 남편을 극도로 혐오하고 계신가요? 그건 상간녀가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와 비슷하게 남편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경우 있어요. 남편 가족에게 막 알려요. 남편 친구들에게 다 알려요. 회사에 알려요. 남편을 아주 망신을 줘요. 심지어 소장을 회사로 보내요. 그래서 남편이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라면 남편을 보호해줄 사람은 누구다? 상간녀밖에 없다. 지금 여러분들이 남편을 사회적으로 공격하시든 직접적으로 공격하시든 상간녀가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절대 하셔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에게 과도한 사과를 기대한다든가 남편이 죄책감을 느끼길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저 사람이 죄책감을 가져야지, 저 사람한테 죄책감을 줘야지, 당신 나한테 사과해 이러면은 나는 어떻게 됩니까? 피해자가 되는 거고 상대방은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사과를 받으려면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어야 돼요?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까? 남편이 죄의식을 가지려면 내가 편안하게 살아야 됩니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사과와 죄의식을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면요, 나는 괴롭고 힘들게 살아야 돼요. 근데 괴롭고 힘든 사람이 남편한테 좋은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좋은 이야기 안 나옵니다. 남편에게 사과와 죄의식을 기대하는 만큼 내 인생을 망치고 스스로 더 힘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이혼해! 상간녀가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이야기예요. 상간녀가 의도적으로 불륜의 사실을 가정에 흘리는 경우가 있는데, 한밤중에 남편한테 전화를 한다든가 의도적으로 외도의 사실을 본처가 알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아내분들을 힘들게 만들어 놓기 위함입니다. 아내분들이 행복하면요, 남편이 아내분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상간녀는 그 꼴이 보기 싫은 거죠. 상간녀 입장에서도 내 남자야. 근데 내 남자의 여자가 굉장히 행복하게 하고 있어. 그럼 상간녀 입장에서 질투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남자와 본처를 떼어놓고 싶어. 그래서 아내분들을 힘들게 만들어 놓고 싶어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편에게 과도한 사과를 기대한다든가 남편에게 과도한 죄책감을 기대를 한다는 건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망치는 일이 됩니다. 계속 피해자로 살아야 되고 피해 망상에 시달릴 수도 있어요. 피해 의식으로 나는 계속 힘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과 사이는 더 멀어지겠죠. 남편에게 사과 바라지 마시고요. 죄책감 기대하는 마음 내려놓으세요. 그걸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좋아하는 건 상관녀입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퇴행하는 거예요. 이 여기서 퇴행이란 뭐냐면 옛날처럼 살고 싶다라는 겁니다. 아내분들 그런 이야기 자주 하실 겁니다. 너가 이런 문제만 일으키지 않았으면 나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어. 내 인생을 옛날로 되돌아나.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부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 A라는 형태로 살아서 지금 현재의 B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셨든 간에 과거에 A라는 형태로 살았고 그래서 결과가 현재의 B입니다. 근데 과거의 형태로 다시 돌아간다? 그럼 현재의 고통을 반복하겠다는 뜻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옛날처럼 되돌려 놓고 싶다 이런 생각 내려놓으시고요. 옛날이 아닌 새로운 모습으로 살겠다, 새로운 형태로 살아가겠다 라고 마음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과거의 실수가 반복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잘못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살았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과거에 살아왔던 행동 패턴 때문에 지금의 결과가 만들어졌죠. 그럼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새로운 방법으로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내분들의 성격이 좀 괴팍해서 남편을 내쫓는 여자들도 있어요. 어쩌면 내 남편을 방치하는 여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요 내 남자를 잡지 못하는 여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삶은 도돌이표로 되돌리지 마십시오. 새로운 모습으로 사세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상 모든 남자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멋진 여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잠깐 밖으로 나갔던 남편의 시선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상간녀는요 여러분들이 남편을 내쫓는 사람이길 바라고요. 남편을 못 잡는 사람이길 바라고 남편을 방치하는 사람이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죠. 세상 모든 남자의 시선과 관심과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는 멋진 여자가 되셔서 불행한 결과는 되풀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리 부탁드립니다. 첫째, 남편을 공격하지 마세요. 남편을 밖으로 몰아내는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둘째, 과도한 사과나 죄책감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남편과 사이는 계속 안 좋아집니다. 셋째, 과거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모습으로 사십시오. 새로운 삶을 사세요. 모든 남자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자로 다시 태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